내 탓인지 아닌지 아직도 혼란스럽다면, 내가 만난 내담자들도 그랬지만 지금 책을 읽는 독자들 중 다수는 당장이라도 이 말을 외치고 싶을 것이다. 그래요, 다 맞다고 쳐요. 하지만 내가 오래 상담했던 아냐도 이 심정을 매우 강렬하게 표출했다. 내 어린 시절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한테 남긴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게 맞다고 쳐요. 하지만 내 인생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결론은 같아요. 내 능력이니 외모니 이런 걸 다 통틀어도 굳이 부모와의 관계를 들추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이지 문제가 많아요. 선생님은 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썼고 외모도 근사하죠. 그런데 나를 봐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내 말이 틀렸어요? 괜히 내가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어디 한번 설명해보세요. 내가 괜찮다고 믿으라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그 잘난 내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면 어른도 그걸 잘 알아요. 아니, 나를 아는 인간들이라면 그냥 그게 보이죠. 선생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현실을 피해 스스로를 속이면서 전혀 안 좋은 걸 좋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30살의 아냐는 이렇게 속내를 토로했다.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녀는 10대 시절 학교를 중퇴했고 직업교육이라곤 받은 적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이혼했고 두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냐의 유년기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다만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웠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린 시절 아냐는 부모 마음에 들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다 10대가 되면서 참았던 분노가 그녀를 돌변하게 만들었고 결국 학교를 뛰쳐나왔다.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었고 직업훈련을 해보라는 부모의 압박을 피해 도망다녔다. 그러다 처음으로 만난 남자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걸고 가출했다. 곧 임신을 했고 어린 나이에 닥쳐온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였다.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들을 아내에게 떠맡긴 채 주랭랑쳤고 그 뒤로도 가족을 전혀 찾지 않았다. 겨우 30살이지만 아냐는 자신의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여겼다. 그녀는 실업급여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자신은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 실패자였다. 아냐의 사례는 어릴 적 경험으로 자존감이 낮게 형성된 사람이 이후 삶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다시 자존감 저하를 고착시키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대체로 자존감 부족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그 일을 겪는 당사자가 결국 체념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 책임과 피해의식 사이에서 아냐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냐의 성장에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는 지금까지의 인생사를 깊이 성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인생사를 되돌아볼 때 취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스스로를 환경의 피해자로 보든가 아니면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는 행동이니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든가. 언뜻 보기엔 자기 책임 쪽이 더 도덕적으로 들린다. 실제로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무조건 자기 책임만 기준으로 삼다 보면 자책만 지나치게 늘어나고 건설적인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아냐가 스스로를 환경의 희생양으로 인식한다면 자신만 빼고 모든 사람에게 잘못을 돌릴 수 있다. 이때 그녀의 시각을 아주 짧게 표현하면 이렇다. 내 부모는 완전히 실패자였어. 학교 선생들도 하나같이 도움이 안 됐고 전 남편은 초특급 나쁜 놈이지.
아동보호소의 그 할멈은 처음부터 나를 질색하더니 결국 아무 이유 없이 애들을 뺏어가 버렸어. 반면 아냐가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고 간주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 부모님조차 나를 버거워하셨지. 학생 땐 공부도 못하고 항상 게을렀어. 전 남편마저 나를 못 참고 떠나버렸잖아. 엄마 노릇이라도 제대로 했냐고? 그거야말로 꽝이야.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지나치고 오류가 있다. 스스로를 오직 피해자로만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자신이 한 일 중에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책임을 회피해왔는지 인정해야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피해자의 태도는 주로 아냐처럼 많은 불행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이들은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책임을 수긍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낀다.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든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위기감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 많은 불행이 다 자기 책임이고 오로지 자신의 탓이라면 도무지 견디기 힘들다. 반면 자기 책임이 지나치면 자신과 인생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복귀와 반성에 공을 들이는 유형이다. 다만 너무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기 비하가 지나쳐 결국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문제를 애써 극복해보려 해도 자신 눈에는 약점이 너무 크고 많아 보이니 그냥 자기 비하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쪽을 택한다. 비현실적인 피해의식이나 과장된 자기 비판 모두 태만을 불러온다. 피해의식도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최대한 현실에 입각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되 자기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론이고 어찌할 수 없는 외적인 조건을 자세히 조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필요한 지점에 필요한 변화의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제 아냐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길고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현실적인 눈으로 판단한다. 자신이 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이 없는 일들, 즉 유년기에 자신을 양육한 이들이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낸다. 자신 혹은 마음속 내면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한다. 자아상을 바꾼다. 그것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다. 그냥 딱 한 걸음씩만 생각하는 거야. 언뜻 보기에도 그렇겠지만 실제로도 이 과정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너무 길어서 아예 그 길로 들어설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인생을 대충 때우겠다고 마음먹게 할 정도다. 하지만 이럴 때 나는 당신이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 나오는 청소부를 떠올렸으면 한다. 이 청소부는 하루 종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긴 길을 깨끗이 쓸어야 한다. 주인공 모모가 청소부에게 어디서 이 길고 지루한 일을 할 힘이 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 아주 쉬워. 그냥 딱 한 걸음씩만 생각하는 거야. 한 걸음을 걷고 나면 바로 그 다음 한 걸음만 생각하면 돼. 아냐도 그렇게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 나와 둘이서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아냐는 자신이 어릴 때 부모한테서 받아들인 내적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왜곡된 자아상을 키웠는지 하나씩 명확하게 이해했다. 지금껏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 간직했던 내적 확신이 다름 아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말이었음을 발견했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과오를 범하게 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실패가 두려워 학교도 자퇴했고 아예 직업훈련을 시작도 안 하고 포기했으며 계속 아버지다운 존재를 깊이 갈망해왔다는 것도 기억해냈다. 이 때문에 권위적이고 제멋대로인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고 결국 자신을 억압하도록 용인했다는 점도 되돌아보았다.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자기의 결핍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 또한 인식했다. 자신이 자신을 방기했듯 아이들에게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소홀히 했던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아냐는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아이들을 대해왔다. 이런 모든 통찰에 도달하기 위해 아냐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대가로 치렀다. 그렇지만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힘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간이 갈수록 아냐는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을 길렀다. 마음속에 사는 겁먹고 불안한 아이를 찾아냈고 이 아이가 크나큰 부담 탓에 지금껏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는 걸 알아차렸다. 동시에 자신의 건강하고 강한 면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습관도 길렀다. 지칠 줄 모르는 투지,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힘, 따뜻함과 정을 추구하는 마음, 똑똑한 머리까지. 아냐가 자신을 이해할수록 아이들을 수용하는 일도 쉬워졌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것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나자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할 용기가 생겼다. 중단했던 학업을 마저 수료했고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밟았다. 아동보호소를 찾아가 복지사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 아냐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확인한 기관 측은 아이들과의 면접 횟수를 늘려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냐는 아이들을 만나 엄마로서 소홀히 했던 점, 부당하게 굴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아냐는 자신의 내면 아이와 화해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한 뒤로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마음 놓고 신뢰하게 되었다. 아냐 역시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형성된 애착 역시 존중하고 수긍하게 되었다. 위탁부모가 더 이상 경쟁자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등한 양육자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아냐가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와 화해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냐와 내가 처음 만난 이후 몇 년이 흘렀을 때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확연히 바뀌어 있었다. 아냐는 이제 자신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웠다.